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장기평선에서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줬어요. 일단 오늘 기간에서 좀 매수를 하는 척 하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됐는데 소폭 매도를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랑 투신도 일단 장막판에 좀 던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막판에 매도 물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장기 평선에서의 반등 흐름들 나왔다가 좀 이제 이때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장 막판에 매수 물량도 좀 들어오고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좀 오락가락 했는데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시장이 역시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성급하게 생각을 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경계를 좀 하지 않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 자체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제 계좌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제 계좌도 지금 말이 아닌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이랑 기관이랑 장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매도 금액이 좀 키웠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에는 매수를 크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좀 안 하는 척 하다가 매도를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소 경계를 좀 해봐야 되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수능을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조금 다소 좀 이쯤 되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한 965포인트 그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이전에 제가 댓글을 주셨던 게 있었어요. 여기서 좀 언급을 주셨던 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짚어주세요. 블랙딜 애들이 팔고 있는 상황. 이거는 블랙록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매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들이고 추후에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블랙록도 비중을 확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완전히 매도를 해가지고 손을 뗐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이것도 그래요. 공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공매도가 지금 제일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대상에서 좀 뭐 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추정치가 하회를 했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분기랑 3분기랑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어 이게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전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수주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인허가가 자 일시정지가 됐었어 가지고 영업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런 영향들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이지. 나중에는 2분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상승 흐름들 수주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또 1분기 동안 영업을 했던 부분은 계약을 한 게 있잖아요. 그게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점차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랑 추가적인 수주 양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전에는 이게 실적이 바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들이 좀 최근에 있다 보니까 공급 계약 뭐 정정은 제외하고 정정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이게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공급 계약을 1분기부터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2분기랑 3분기에 좀 반영이 점진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것들이죠. 자, 지루했던 상반기가 지나간다. 어, 이게 수소 의무화 비율이 확정이 되면서 지연이 지금 됐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좀 부진했었던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두산 피어셀 IR 자료거든요. 보면은
인허가가 재개되면서 4분기부터 수주가 재개가 됐다. 3분기에 2020년 3분기에 수주 공백이 좀 발생이 됐어가지고 인허가 중단되고 11월부터 수주가 여기 완전 3분기는 제로죠. 완전 수주 추입니다. 수주 추이. 이게 지금 재개가 됐기 때문에 잠깐 이런 영향으로 이 3분기에 재개가 됐고 이때 이제 영업 활동했던 게 여기 반영되고 4분기부터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밀려서 발표가 되는 것들이죠. 이 영향이 일시적으로 받은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게 밀렸던 부분들이 이때 2020년 3분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 다시 수주가 증가되고 이번에도 1분기에도 수주가 계속 나왔던 게 있잖아요. 이번 1분기에 이걸 인허가를 1분기 한 2분기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서 반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분기부터 이게 2분기부터 반영, 3분기로 반영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성장성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성장성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굳이 접근을 할 그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일단은 돼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자, 일단 이 공매도 물량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런 조짐들은 아직까지는 일단 없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달부터 재개가 되니까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IR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일단은 계절성 요인들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분기 6메가와트 수주 달성했으며 하반기의 수주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법 개정 이후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 의무 공급 비율 이런 부분들의 확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은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보고 2021년에 높게 수주가 발생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수소경제 로드맵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트라이젠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델들을 한국가스공사랑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지금. 수소 충전소 보급 확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수소 모델 공급 확대로 그린 수소 시대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 추진 현황들. 자, LPG, LG, 듀얼 모델. 자, 수소, 천연가스, 열, 전력 판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다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고 수주를 받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금 지연이 됐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 계열사 지분 정리를 하면서 선박용 연료전지 상용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두산 피어셀 아메리카가 지금 이제 두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두산 피어셀한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기술을 두산 피어셀 아메리카한테 가져온 거거든요. 기술을 아메리카한테 받아가지고 국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반대로 됐죠. 얘가 국내 사업자의 사실 뭐 두산 피어셀 아메리카가 사실 뭐 엄마 회사 격으로 뭐랄까 그게 두산 피어셀 아메리카가 머리였는데 지금 뭐 지분을 두산 피어셀을 줘버리니까 이게 뒤집힌 겁니다. 머리랑 몸이랑 뒤집힌 거죠. 약간 족보가 조금 반대되지만 얘가 이제 두산 피어셀 아메리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방향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자체가 이 자산 자체가 커진다라고 재무 개선 효과라기보다는 자산 자체가 커진다라고 보면서 몸집시 지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더 커지는 파이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더 커지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이 연결이 아닌데 지금 연결이 아니고 별도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거의 뭐 두산 피어셀한테 이것만큼 더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 물론 이제 추후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은 좀 남아 있지만 계절적인 요인들이고 일회성적인 요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2분기, 3분기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이거는 좀 이제 추후에 이땐 그랬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뭐 오기 전에는 크게 글쎄요 두산 피어셀 뭐 이거를 조정을 시키려고 성장성을 제외를 하고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저 정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그런 영향들도 우리가 뭐 감안을 해보되 여기 장기 이평선들 이탈을 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대응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명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아직까지 반등이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이루어졌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가 하락을 제한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은 주가 하락은 제한시켰는데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오늘 일단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반등 나올지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반등도 확인하면서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되돌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잡으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 성장성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긴 해요. 자, 1분기 실적이 좀 낮게 나오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EPS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지겠죠. 추정치가 반영이 됐겠죠, 지금 상황에서. 자, 남은 2분기, 3분기부터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요. 두산에서도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수소산업자를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추세가 되돌리는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이탈하기 전에는 추가 하락을 열어두는 거는 조금 이제 이탈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두산 퓨어셀 한동안 좀 주시해서 경계는 하되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경계는 하되 대응 잡을 포인트들은 지켜본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